매불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 좌파 정치 채널인데 갑자기 손흥민 얘기 나오고 연예인 스캔들 나오고 어느 순간엔 19금 농담까지 나옵니다. 처음엔 어색한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재미를 위한 건지 아니면 뭔가 계산된 게 있는 건지 오늘 그 구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합니다. 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3S 정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스포츠, 스크린, 섹스. 당시 정권이 대중의 관심을 정치에서 돌리기 위해 프로야구를 만들고 컬러 TV를 보급하고 성인물 규제를 완화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자극을 주면 이성적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지금 이 3S 전략이 반대 방향으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과거엔 정권이 대중의 관심을 정치에서 돌리기 위해 썼다면 지금은 일부 미디어가 대중을 정치로 끌어들이기 위해 씁니다. 구조는 같습니다. 본능적 자극으로 경계심을 낮추고 그 틈에 메시지를 집어넣는 거죠. 스포츠는 굉장히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승리의 기쁨, 패배의 분노, 우리 편과 상대편의 구도. 이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부족 본능과 연결됩니다. 정치도 구조가 같습니다. 우리 편과 상대편, 승리와 패배. 그래서 정치 유튜브에서 스포츠 이야기를 꺼내면 시청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감정 구조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실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유명 스포츠 선수 이름을 제목에 넣으면 그 선수에 관심 있는 사람들까지 알고리즘이 영상을 추천해 줍니다.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이 손흥민 관련 영상인 줄 알고 클릭했다가 정치 콘텐츠를 접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채널 입장에서는 신규 시청자를 유입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치는 솔직히 피곤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생각도 해야 하고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죠. 그런데 연예인 이야기는 다릅니다. 가볍고 재미있고 부담이 없습니다. 정치 채널에서 연예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시청자가 긴장을 풀고 채널에 머물게 하는 완충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들어오는 정치적 메시지는 경계심이 높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깊이 각인됩니다. 이건 미디어 심리학에서 수면자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과도 연결됩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자극적인 표현은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성적 자극은 도파민 분비를 유발하고 그 쾌감이 채널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으로 연결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채널을 볼 때 기분이 좋아지도록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정치적 메시지가 들어오면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보다 그냥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 하나의 효과가 있습니다. 성적 농담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솔직하고 쿨한 것으로 포지셔닝합니다. 반면 이런 표현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사람으로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이 구도가 형성되면 시청자는 불편함을 느껴도 표현하기 어려워집니다. 나만 예민한 건가 싶어지거든요. 이게 집단적 침묵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이런 전략이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채널이 같은 방식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후발주자는 선발주자보다 더 자극적이어야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인 자극의 수위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미디어 연구자들은 이걸 자극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생기는 변화입니다. 첫째, 비판적 사고가 약해집니다. 오락적 자극에 익숙해지면 정보를 검증하려는 의지가 줄어듭니다. 둘째, 감정적 반응이 강해집니다. 분노, 쾌감, 공포 같은 감정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셋째,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마치 내 생각을 대신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미디어 리터러시, 즉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이 문제는 좌파 유튜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를 끌어들이고 감정에 호소해 정치적 메시지를 주입하는 방식은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나타납니다. 어떤 채널이든 어떤 성향이든 오락으로 포장된 정치 콘텐츠를 볼 때는 한 발짝 거리를 두고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보 소스를 다양하게 가져가십시오. 한 채널만 보면 그 채널의 프레임 안에 갇힙니다. 같은 사안을 다른 시각에서 다루는 채널도 함께 보세요. 둘째, 감정이 강하게 올라올 때 멈추십시오. 분노, 혐오, 쾌감이
강하게 느껴질수록 그 콘텐츠는 감정을 자극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 순간이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오락과 정보를 구분하십시오. 재밌다고 해서 정보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웃기고 통쾌한 콘텐츠일수록 더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정치 유튜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복잡한 정치 현안을 쉽게 설명해주고 접근하기 어려웠던 정치를 가깝게 느끼게 해주는 긍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오락의 형태로 포장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도해 그대로 믿지는 마십시오. 그게 미디어를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매불쇼에서 스포츠, 연애, 성적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본능적 자극으로 경계심을 낮추고 오락적 쾌감으로 채널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심고 그 상태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체계적인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채널을 보든 어떤 성향을 가졌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게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경제와 정치는 룰루비대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